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일과 21일 북한을 갑니다. 북한에 가서 백기를 들까요? 홍기를 들까요? 이 백기와 홍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 매체들이 1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걸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스끈평, 이 스끈평, 시진핑을 한자 그대로 스끈평, 그대로 북한에 읽습니다. 이 스끈평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김정은의 초청이람을 뽑았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스끈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로는 국빈 방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문 이후에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달에 베이징 방문을 갔을 때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답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시점이라서 더욱 주목을 끕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끈질긴 정상회담 개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는 건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선 방문 시점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 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부터 시작된 패권전쟁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전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대선을 앞두고 출정식을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재선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패권전쟁의 상대인 시진핑 주석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게 내년 대선 가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서 선택할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내용이 있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FFBD라고 그러는데 이 FFBD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빅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시진핑 주석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걸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그 역할을 시진핑 주석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더 이상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흔들 경우에는 대북 제재 같은 걸 다 해제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직격탄을 던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재를 뿌리겠다는 그런 카드가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 카드이고 대결전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카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카드가 뭐냐면 백기입니다. 백기는 하얀색 깃발이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로 나서는 카드입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중국이 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은 뭐냐? 시 주석이 직접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미북 회담의 장으로 이끌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 트럼프 시진핑의 브로맨스를 통해 보여줬던 것 같이 서로 가까운 친구다. 이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이런 내용을 권하는 거죠. 중국이 아니 될 수 있는데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빅딜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비핵화가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 시점은 미국과 북한 간의 약속을 하되 그 진전 방법은 단계적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 방법을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제안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면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중재를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도 굉장히 원하는 거죠. 강력히 원하는 거고요. 시진핑 주석도 절대 북한이 핵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단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도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중재가 성공한다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겁니다. 9월 안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난제를 해결한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선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당연히 지금 벌어지는 미중 간 패권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얀 깃발, 백기를 들고 평양에 가는 것인지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만 그렇게 들고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는 이번 시 주석의 평양행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가 안 했는가. 통보했다 그러면 그건 하얀 깃발 들고 가는 거거든요. 만약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로서 북한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다가 사전 통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언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주시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안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표정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시 주석이 베이징으로 돌아갈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얀 깃발을 들고 북한에 간다. 두 번째 선택은 붉은 깃발을 들고 하는 겁니다. 홍기 전략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국하고 정면 대결을 선언하는 카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이게 이제 굉장히 강경한 카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시 주석의 운명을 건 투쟁의 국면으로 돌입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패권 전쟁의 개념에서 중국의 체제 자체를 글로벌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자칫 시 주석의 기반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 주석은 뭔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과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선물을 주는 것이 백기 전략이다 그러면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각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 바로 홍기 전략, 붉은 깃발 전략입니다. 만약 시 주석이 홍기 전략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선 북한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의 기본 틀부터 완전히 해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방안 자체가 좌초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기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시 주석도 운명을 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 주석이 홍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G20 정상회담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하노이 회담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이대로 마무리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미 그런 중국의 전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1차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협박이죠. 위협이죠. 그런데 이것이 곧 북한만 향한 게 아니라 중국을 향한 군사적 준비 태세하고도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시 주석이 홍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한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은 중국 플러스 북한 이 두 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전쟁의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명분상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제1위 아닙니까? 또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별로 나쁠 것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홍게 들고 결사항전을 선언한 즉시에 항공모함 군단을 즉각 한반도에 투입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동해 하나, 일본은 사세방에 있는 항공모함 동해 하나, 중국이 끔찍하기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서해상에 미군의 전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 서해상에 항공모함 하나, 여기에 남부 쪽에 또 하나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자신의 자리를 건 운명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을 시 주석이 감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 사실을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조용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백기 전략을 이미 예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17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BD라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과 북한의 FFBD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이걸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FFBD라는 목표를 향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국제 공조를 해야 된다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셈입니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도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 방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걸 보니까 17일 날 현지 시간에 보도한 걸 보니까요. 중국과 북한은 수십 년간 골치 아픈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14년 만으로 예상치 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부 중국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실패한 회담을 재개하는데 돕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특별히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대화 재개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이죠.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깔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북한 전문가 자오 등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를.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은 홍기가 아니라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반응이나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번 평양 방문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홍기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백기를 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시진핑의 백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웃음을 던져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달 말에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타협을 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중재자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이렇게 북한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조용하단 말이죠. 그전 같으면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했을 텐데 조용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고 보죠. 21일이 지나면 결과가 알 수 있게 될 걸로 봅니다. 20일과 21일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게 되는데 백기를 들까요? 홍기를 들까요? 저는 백기를 든다는 쪽이 한 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화이트하이스 노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